예, 안녕하십니까. 잘해낸다입니다. 법무사 시험 대비 민법 핵심과 쟁점 강의, 즉 민법 총칙 4회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4, 피성년 후견인 의 및 성년 후견 개시의 요건 제9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장노사로 인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질장노사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배 사촌인의 친족 후 미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후감,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그리고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must.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19세의 갑에 대하여 갑의 누나인 을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19세는 성년이 됐고, 그런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결여됐고, 갑의 누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인 이촌에 해당하니까 심판적으로 가능하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식물인간 상태라든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 등기부에 등기해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 또는 권리 능력에 대해서 보면 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랑 마찬가지예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한다.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배사, 성후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청구에 의하여 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청구에서 의해서 변경하네요.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먹고 살아야죠. 이거를 취소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원칙.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는 피성년 후견인이 또는 성년 후견인이다. 예외.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 그 범위는 청구자 됐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이 취소할 수 없다. 갑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갑이 행한 법률 행위는 그의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성년 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고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하나여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하나여 독자적으로 유언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유언하려면 의사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 피성년 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의 상태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제947조 2항. 이것은 신상에 관한 법률 행위는 뭐냐면 거주 이전, 면접 교섭, 의학적 치료,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상태가 허락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한도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다. 즉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한도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라도 성년 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고 타인의 대리행위는 의사능력이 갖춰진 경우에 한하여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판례하나.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 대리라고 하여 임의 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후견인이 친족회 옛날에는 규정과 지금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 없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발생하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법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취소권은 추3, 법 10.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후견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어 피후견이 능력자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내 추산 추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그때로부터 3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매매하고 난 후에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리행위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한정치산자가 횡령행위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고소취소장 작성할 때 아직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어디 가지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고소 취소장에 기재된 문면의 내용으로도 고소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966조에 의하면 신족회는 본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아니한 신족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는 무효이다. 바뀐 법으로 적용한다면은 가정법원이 승인 허가하지 아니한 한정후견 감독인의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부존재 내지 무효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건 시험에 나오긴 어렵겠네요.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의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봐서 결연적으로 이행함이 마땅한 경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려고 하면은 동일한 법률 관계로 생겨서 결론적으로 이행함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 후감이 있다. 후견인과 후감.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 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시 심판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은 직권으로 선임하는 거고 후견 감독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의 권한, 어떤 권한이 있냐?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자, 성년 후견인은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나 동의권은 가지지 않는다.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행위지만은 가정법원에 의한 제한을 예정할 수 있고 대리권은 가정법원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예정한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후견인에 대해서는 제921조 이해상반 행위를 규정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이해상반 행위가 있어도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면 되므로 특별히 이해상반 행위처럼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 제11조 성년후견 종료심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배, 사친, 성후, 성후감, 검사, 지장, 청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후 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 본인의 청구에 본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이 있기 전에 행해진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또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 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 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수 없다. 이제 이거는 금치상 한정치사이지만 바꿔 말하면은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 심신상실이나 뭐 이런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이제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그의 법정 대리인이 된 자는 이 규정을 들어서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가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를 정하는 법률행위 범위에서 동의권을 가진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를 정하는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취소권을 가진다.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가정법원이 심판이 있어야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정하면서도 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는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게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당연히 된다는 거고,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를 한정하니까 한정후견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그리고 종료, 그 다음에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즉 지장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군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는 게 성후개시, 한후개시네요. 성후개시, 한후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3. 사망.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는, 즉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고 게다가 이익을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동의 가름하는 허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는 이익을 침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안 하는 경우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취소할 수 없다. 자, 쟁점 5. 피한정후견인. 이거는 한정후견입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범위 밖의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그 동의를 요하는 것의 범위 바뀌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나아가 타인의 대리행위,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등도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타인의 대리도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고 143조. 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쟁점 6. 피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의 심판, 실질적인 요건, 질장 노사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한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서의 제약이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것임에 반하여 성후, 한후는 제약이 정신적 제약, 질장노사 이런 제약이 지속적 포괄적인 것인데 특후에서는 정신적 제약은 일시적 한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보호가 계속적이진 않고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절차적인 요건, 번배 사친, 미성 후견인, 여기 또 미성년 후견인, 즉 특정 후견은 미성년에 대해서 할 수 있네. 미성년 후견 감독인 또는 검지,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청구가 있어야 된다. 자,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다른 거,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특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후, 피특후 개시도 후견 등기부에 등기한다. 예, 가정법원은 성후 개시와 개시 심판과 한후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데 반해 특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그렇죠? 특후는 또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후나 한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음에 비특후견인의 행위능력, 특후 심판을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후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특정 후견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특후는 후원만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고 하여 비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즉 특후 심판이 선고돼도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특후는 특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오케이. 피특후는 특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특후의 권리 의무. 특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피특정 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특후는 피특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을 하는데 한후하고 특후는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특후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성후감에 대한 기술이 준용된다. 선임된 특후는 피특후를 보좌하고 후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의 복리를 배려하고 의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 14조 3 피특정 후견인 심판과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특후견인 또는 피특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성후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후 또는 특후의 종료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자가 돼버리면은 종전의 한후 또는 특정 후견인 종료를 심판하고 성후 개시를 한다. 가정법원이 피승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후 종료 심판을 한다. 또
한후 하면은 그거랑 배치되는 성후하고 특후는 종료 심판을 한다. 특후는 일시적 후원 또는 정신적 제약을 원인하는 것이므로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는 없다. 특후는 개시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고,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면,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료되는 거고, 기간이 시작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군요. 사무의 범위에 한다는 거. 참, 959조 14하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 방법 쟁점 7 후견계약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무 후견이라고 합니다. 후견계약은 질장노사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앞으로 그렇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후견계약은 위탁이네요.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된다. 후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의무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이 의무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모양이래요. 그때부터 후견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의무후견인, 의무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후견계약 이행 운영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근데 존중 의무자는 가정법원도 그렇고 임후도 그렇고 임후감도 그렇다. 쟁점사 후견계약 7. 후견계약도 질장노사 그 밖의 사이로 정신제약을 원인화한다. 임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의무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임계약, 무상 편무계약이 원칙이다. 위임계약이고 무상 편무계약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수가 약정되는 경우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의무후견감독인은 의무후견인이 사무를 감독하면서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의무감독은 임후가 하는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임후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의무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후견계약 종료는 본인 즉 후견계약 피후견 계약인 그리고 의무후견 감독인이 후견계약 종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후견계약이 해지되면 본인과 의무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의무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제는 후견인 등기부에 올라가는 모양이죠. 법정후견은 의무후견에 대하여 보충적이므로 법정후견은 보충적이다. 의무후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않는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후견인 또는 임후 또는 임후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후 또는 한후 또는 특후의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종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였고요. 다음에도 계속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